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조직적인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봄꽃이 피어나고 겨울용품 판매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항을 통해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이 반입된 데 이어 도내 철새 도래지와 일부 축산시설의 방역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지역 차량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고 제주시에 이어 서귀포시로 확대됐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쌓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시민들은 행정에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하고 몰아붙이고 있다며 이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제주 리사이클링 센터. 클린하우스에서 가져온 쓰레기를 한데 모은 뒤 다시 종류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처리 장비가 10년 전 들여놓은 혼합 수거용이다 보니 한꺼번에 모은 뒤 다시 15가지 품목으로 나누는 겁니다.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에도 매립장에서는 이렇게 쓰레기를 한꺼번에 가져와 선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요일과 토요일에는 일주일치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몰리면서 처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페트병, 플라스틱류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매일 들어오다가 주 2회 들어오면서 조금 양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당일 처리가 안 되고. 이런 가운데 SNS를 통해 모인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대로 처리 시스템을 만들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도 낙후된 시스템은 놓아둔 채 시민들만 닥달한다는 겁니다. 지금 실시되는 요일별 배출제 쓰레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제주도는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 추경에 쓰레기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과 수거 차량을 확충하라. 시민들은 오는 13일을 도민 행동의 날로 정해 제주시청 근처 분리수거함에 한꺼번에 쓰레기를 배출해 산처럼 만드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정부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하도록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계속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4.3 유가족과 언론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해명을 참고해 4.3 희생자 추념일과 도주관 행사에서는 종전과 같이 4.3 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서만 묵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경면 고산의 낮 기온이 15.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은 4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겨울이 실종된 것처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대학 캠퍼스에 계절을 착각한 연산홍이 보랏빛 자태를 뽐내며 활짝 피었습니다. 봄꽃의 대명사지만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겨울에 꽃을 피운 겁니다. 외출에 나온 시민들의 옷차림도 한겨울답지 않게 가볍습니다. 눈도 길게 안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웠던 날도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좀 많이 따뜻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날씨 많이 풀려가지고 따뜻했어요. 반면 대형마트 난방기기 매장에는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24%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제주도의 평균 기온은 10도로 평년보다 1.3도 높아 기상 관측 사상 5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치솟아 평년 기온보다 4도에서 6도나 높은 포근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장을 못하고 중국 쪽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상고온 현상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추위가 찾아오며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AI 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이 제주항을 통해 대량으로 반입돼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철새 도래지와 가축 시설물 등의 방역도 허술한 실정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황새 등 철새들이 찾아오는 저수지. 방역복을 입은 조류협회 회원들이 갈대숲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AI 발생 이후 도내에서 발견된 철새 사체는 10여 마리.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철새를 통한 전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대부분 작은 이제 하천이라든가 숲지 갈대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찰이 되고요. 원래 호수에 물려 있죠, 다들. 철새 도래지가 있는 이곳은 올레길입니다. AI 유입을 막기 위해 관광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만 관리는 허술합니다. 법적으로 출입을 막을 뚜렷한 근거가 없다 보니 강제성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온 사람은 자전거 타고 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한 10사람 오면은 그냥 보내버리는 거라. 닭을 도축하는 도계장도 방역이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려 무균 소독실을 통과해야 하지만 아무런 통제 없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양계장들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외부 차량들이 아예 안 드나들 수는 없을 거고요. 외부에 차를 세우고 안에 소속해서 진입하는 형태로. 그럼 간혹해서 그게 안 돼서 그냥 통과하시는 차량들이 없어야 있을 수 있고요. AI 최후의 보루인 제주. 방역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제주 바다가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수중 레저법과 연계해 제주해역을 비롯한 동서, 남해 등 4곳을 해중 경관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제주 바다의 대표 해양생물인 남방 큰 돌고래 복원 사업과 실태 조사를 본격 추진하며 오는 5월에는 제주와 남부해역의 불법 조업을 단속할 남해 어업관리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년기획 5번째 순서입니다. 차량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대중교통 활성화와 함께 차량 억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직장인 김일화 씨가 출근을 서두릅니다. 김 씨는 제주시청에서 신제주까지 5km를 날마다 승용차로 출퇴근합니다. 직장까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20여 분. 시속 15km로 달린 셈입니다. 보통 사람의 달리기 속도인 시속 12km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10분이면 출근하고 있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15분 이상 걸리고 거의 2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이제 차들이 끼어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차량도 많고 해서 좀 많이 불편합니다. 출근 시간에 접어들면서 도심 속 도로들이 이처럼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한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제주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35만 대. 차량들을 한 줄로 세우면 해안선을 따라 제주섬을 6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루 평균 67대씩 늘어나고 있고 1인당 보유 대수도 0.53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7월부터는 차고지 증명제를 전면 시행하고 공영주차장도 전면 유료화해 차량 증가를 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모노레일 등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들은 지금 포화 상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성이라든지 편리성, 이용객 중심의 어떤 대체 교통수단이 좀 마련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차량 억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은 데다 신교통수단 도입 등에 따른 막대한 예산은 논란거리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의 벼룩시장인 플리마켓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도의회를 통과한 도민문화시장 육성 조례에 대해 제의를 요구했습니다. 플리마켓에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이 조례의 내용이 식품위생법과 어긋나 수정해야 한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에는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이고요.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눈발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휴일인 모레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일요일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모든 지역의 기온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맡겨주신 분들입니다. 서귀포 예국 어린이집 직원과 원생들이 69만 4,280원, 한국 GM 쉐보레 제주 선진대리점 현승철 대표와 직원들이 60만 원, 굴삭기 전문 임대업체 우리중기 회원들이 50만 원, 서귀중앙초등학교 5학년 2반 김영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맡기실 분들은 이달 말까지 제주은행이나 농협계좌를 통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금 보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제주시 노영동의 한 다세대 주택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대형 펌프카가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61살 박모 씨가 펌프카에 부딪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